개장 전 70분 오늘장으로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켓무버 먼저 어제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코로나19 아시아권에서 급증, 그럼에도 인바운드 소비주 강세입니다. 자, 연일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백신 등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자, 무려 대만에서는요, 응급 환자가 2만 명으로 전주 대비 88%나 급증한 가운데 어제는요, 중화권을 넘어서 태국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에 진단 관련주인 더바이오메드, 백신 및 치료제 기업인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메디콕스는 상한가 터치했죠. 이런 강한 테마성 움직임,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진단키트주는요, 엔데믹 이후 실적이 꺾이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아직 제품이 개발 단계에 있어 실질적 수혜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시장에서는요, 국내 소비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인바운드 소비주들이 강세였죠. 일단 유통주는요, 국내 가계 소비 개선 기대감을 주목한 교보증권 리포트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종목 중에선 호텔 신라를 두고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달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원달러 하락도 유통주 상승에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증가했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카지노와 여행주들도 상승부를 켜냈고요. 외국인들이 방한에서 K뷰티 제품을 휩쓸고 K뷰티의 해외 수요도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 속에서 화장품주도 강한 순환매를 연출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데 소비주가 함께 강세를 보였다. 소비주들은요, 보시다시피 실적으로 이어질 각각의 모멘텀들이 있지만 감염병주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테마주로 몰린 수급, 그만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자체가 어제는 불안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어제 시장 분위기 헤드라인 통해 짚어봤는데요. 우려스러웠던 미국의 국채금리는 소폭 내린 가운데 어제 코로나 테마주들은 줄줄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마감을 했죠. 테마주의 향방 주의하셔야겠고요. 간밤 나온 뉴스들 중에서 오늘 섹터를 움직일 만한 마켓 무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메가빌이 미국 하원을 통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미군함 MRO 사업 힘주기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감세안부터 확인해 보면요.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는 상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추가 수정 사항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다행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즉 AMPC와 관련해서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통해 수혜를 받았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2028년 조기 폐지 가능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존안의 2032년 폐지가 유지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주들은 우려감이 커졌죠. 투자 그리고 생산 세액 공제 수치를 위한 조건들이 강화가 됐고요. TPO, 그러니까 기업이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소유권은 기업이 갖고 소비자는 전기요금만 지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투자에만 유효하도록 제한 조치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태양광주, 선런이 37% 급락하는 등 태양광주 분위기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 AMPC에 더해 이 TPO를 기반으로 한 ITC 수령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려감, 그래도 어제 장중 순정안이 공개되면서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선반영으로 풀이하며 반등할지 혹은 추가 우려감을 반영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상원으로 법안이 넘어간 만큼 상원에서 수정이 있을지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과 관련해 눈에 띄었던 헤드라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 정부는 미국 군함 MRO 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 수주를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이고요. 대형 조선사들의 협력 업체들도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일종의 낙수 효과와 함께 대형 조선사들이 일감을 수월하게 받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MRO 사업의 수익성이 무려 10% 이상으로 예상보다 좋았던 점이 기존 MRO 사업은 돈이 안 된다고 믿었던 정부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뉴스가 오늘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수 방향성을 위로 움직일
호재가 없죠. 간밤 뉴욕 증시도 금리 소폭 완화의 상승으로 끝나는 듯했으나 결국 막판 경계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계감에 증시 상단은 막혀있는 상황, 당분간 종목 장세가 계속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공시부터 보시죠. 종근당이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에 기술 수출한 희소질환 신약 후보 물질 CKD510의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을 500만 달러, 우리 돈 69억 원을 수령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빅파마 대상 기술 수출한 건에 대해 첫 마일스톤을 수령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개발 부진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택성이 높은 비히드록삼산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저분자 화합물질 히스톤 탈화사 효소 억제제입니다. 즉 신경계 및 면역계 질환을 겨냥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종근당은 이 물질을 2023년 노바티스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번 마일스톤은 양사 간 본계약 체결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임상 단계 진입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기술료는 작년 말 기준 종근당 연결 자기자본의 약 0.8%에 해당하고요. 이번 공시가 나오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종근당은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뛰었던 또 다른 종목,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 서재입니다. 8.82%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가 16,540원인데요. 원래 KT 밀리의 서재 신규 고객이 매년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유입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SKT 해킹 사태를 통한 신규 고객이 현재까지 약 16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가 올해부터 확실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하나증권의 분석도 있었고요. 1분기 매출이 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특히 하반기부터는 개선세가 더욱 가팔라져 상조하고 흐름이 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나온 공시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근당 공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한 물질과 관련해서 마일스톤 약 69억 원을 수령받게 됐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23년 11월에 이미 계약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 기술료 마일스톤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기술 수출 관련돼서는 1조 6천억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금이 한 1,061억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미 일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KD510이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신장 및 대사 질환 쪽에 어떻게 보면 관련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상업화에 대한 전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권은 노바티스가 갖고 한국은 이제 종근당이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임상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마일스톤을 계속 취득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의 식약국 FDA 쪽에 이제 임상 계획 단계를 발표한 거는 임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때마다 계속 기술 수출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부분에 이번이 달성된 게 이제 69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임상 단계가 통과가 좀 빠르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 대한 다양한 교두보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날 열리는 아스코가 이제 미국 임상종합학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동사는 CKD702 이중항체 관련된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그런 관련된 물질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KD703 관련돼서 이제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잘 부각이 되면서 임상종합학회에서 발표가 되는지도 눈여겨보실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모멘텀은 이 뉴스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얼마만큼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기술 수출료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근당 공시 짚어봤고요.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보셨던 KT 밀리의 서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대 급등이 나왔고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보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계산을 좀 해보니까 PER 기준으로 한 13배, 14배 정도로 봤을 때 한 22,000원 이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SK텔레콤의 서버가 해킹이 됐죠. 해킹이 되면서 유심칩을 바꿔야 되는데 이 유심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신청 예약자 수가 770만 명인데 이게 이제 100만 명밖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14%밖에 교체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어떤 교체가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체가 더디면 더딜수록 결국 LGU 플러스나 KT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동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결합 상품으로 밀리의 서재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거기 관련된 실적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또한 서비스 구독료가 9,900원에서 11,9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의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6월에 웹소설과 9월에 웹툰 쪽에 대한 IP 확장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웹툰이나 웹소설 쪽으로도 이제 밀리의 서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 밀리의 서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항공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미 제2차 실무 통상 협의가 현지 시간 20일 개최된 가운데 미국이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일장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찍으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하락하면 항공사가 달러로 지급하는 항공유 구매 비용이나 항공기 임차 비용 등이 줄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죠. 수혜 기대감이 모이며 항공섹터 0.57% 강세 보였고요. 대한항공이 2.51% 강세, 에어부산은 1.46%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관련해 미국 입장은 절상 압박이 아닌 인위적 절하 방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전문가 의견 주목해 볼 만한데요. 미국 정부의 원화 약세 요구 우려가 환율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주시해보며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화장품주 소식입니다. 어제장 화장품 섹터 0.31%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상장 첫날 달바글로벌은 66% 오른 가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긍정적인 전망이 화장품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재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유럽은 9% 정도인데요. 관련해 메리츠증권에서는 유럽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영토가 넓고 시스템이 복잡한 미국에 비해 유럽은 큰 나라가 없어 시스템이 단순하고 미국보다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구조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환율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38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환율이 꺾이게 되면서 수혜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혜 섹터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수혜 섹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항공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철강이라든지 유틸리티, 석유화학 쪽이 수혜 종목이다, 수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해주는 당연히 이제 수출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IT, 전기전자 쪽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항공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여객 수요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연말에 중국 단체 관광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료비 비율이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항공사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 비율을 상당히 좀 많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이제 군함에서 전투기나 항공기 쪽 관련된 MRO 사업도 우리나라 쪽에 계속 노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사업들에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는 역시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아시아나항공과의 일단 이 합병에 대한 완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픽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K뷰티 이야기입니다. 그간에는 화장품 종주국이라고 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 시장들이 떠올랐는데, 이 종주국 지위를 K뷰티가 점점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시장이 로컬화로 원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체할 나라들을 찾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일단 유럽 쪽에 노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가격 경쟁 비교를 해봤을 때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근데 상호관세나 보편관세적인 부분을 보면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3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역시 멀티 브랜드 쪽에 대한 그런 상승이 인디 브랜드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세포라 쪽 관련된 거, 그리고 미국은 울타뷰티, 우리나라는 올리브영 멀티 브랜드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은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을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침투도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기초나 색조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크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PDRN이라고 하는 이제 연어나 송어의 DNA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항산화나 피부 재생 쪽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을 해외 쪽에도 많이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탑티어 관련된 종목들은 파마 리서치, 역시 리쥬랑 관련된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화장품 역시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VT나 APR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해외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인바운드라고 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화장품을 좀 휩쓸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약국 의약품 중에 리주비넥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리주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관광객들이 휩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수혜가 가능할까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톡스나 필러나 어떻게 보면 의료 쪽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품 단일 상품으로만 이제 판매를 했지만, 이걸 이제 의료 쪽과 연계를 하면서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여러 가지 연어 재생 주사 같은 이런 거를 맞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의료 쪽에 대한 그 관광객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매출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